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시장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떻게 대비해봐야 될지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제는 약세 출발했다가 막판에는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마무리가 좀 됐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개장 전부터 엔비디아 악재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또 반도체 기업들이 줄줄이 이제 하락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부진한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김영민의 시장 직설은 좀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제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미스터 뒤통수. 혹시 엔비디아 얘기일까요? 엔비디아 얘기라기보다는 네.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도 대규모 투자 계획 31조 원 정도 규모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자동차에 대해서 25% 품목 관세를 부과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도 이번 주에 미국의 AI 컴퓨팅 센터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원이 넘는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미 4월 9일 날 정부의 승인을 받고 이제 H20을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된다. 사실상 라이센스 제도를 이제 시행한다라고 한 건 수출을 못하게 막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이 악재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의 시장에서 이제 급락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무거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중국의 1분기 GDP가 발표가 됐어요. 5.4%로 GDP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미국은 1분기 GDP 1%대거든요. 이 두 숫자만 비교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 협상에서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진짜 좀 뭔가 좀 전향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 자체가 이렇게 뒤통수를 때렸다가 또 선물도 주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미치광이 협상 전략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런 이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특징이라고는 이제 볼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약속을 해놨는데도 이렇게 뒤통수를 계속 맞는다면 과연 어떤 기업이 섣불리 이제 미국에다가 이런 대규모 투자를 결정을 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어쨌든 미국 기업들의 이제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별로 그리고 기업별로 지금 미중 간에 국지전이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다만 오늘 그나마 좀 긍정적인 얘기 하나 좀 해드리면 중국 상무부에서 미국과의 협상 책임자를 교체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좀 하는데 어쨌든 미중 간의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고 엔비디아와 같은 이제 이런 개별 기업들의 이제 피해가 확산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스터 뒤통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역시 또 정책 수혜주예요.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인성정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케어랩스, 인성정보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다 개장 초반에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AI 홈케어 그리고 홈닥터에 대한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죠.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 1년 동안에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정부와 이제 의료계가 굉장히 좀 심각한 갈등을 좀 겪었었는데 AI 홈닥터 이것도 이제 법제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의료계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건 그만큼 뭐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AI 산업에 대한 가장 좀 강한 이제 정책 모멘텀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계속해서 지금 AI 쪽에 확산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오늘은 AI 의료 쪽이라든지 AI 홈닥터, 원격 진료와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좀 되면서 뭐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들도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좀 되면서 오늘 또 일제히 다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오늘 오전장도 역시나 AI 정책 수혜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AI 관련한 정책 수혜주로 인성정보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방산업종 중에 하나 좀 골라봤어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도 제가 지난주에 9만 원짜리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주가가 거의 11만 원 근처까지 올랐어요. 벌써 20%가 넘게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업종과 방산업종 역시도
관세와 좀 무관한 무풍지대, 실제로 상호 관세 혹은 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더라도 한미 간의 협력으로 인해서 조선업종은 비바람을 이제 좀 피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방산 쪽도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적으로 방산 품목을 수출하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관세에 대한 우려를 좀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방산업종, LIG 넥스원도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고 있죠.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이 좀 살아나고 있고, 특히 또 현대로템을 대선과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이벤트하고 조금 또 연결을 좀 해보면, 우리가 한때 또 남북 경협주들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테마로 이제 좀 자리를 잡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미북 정상회담 추진을 할 때 그때는 막 경협주들 아니고는 사실 투자할 종목들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시장에 굉장히 좀 큰 바람을 불러일으켰었거든요. 지금 현대 엘리베이라든지 대아티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남북 경협에 대한 이제 또 수혜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현대로템도 사실은 철도 부분에 가장 좀 대표적인 남북 경협 수혜주가 또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방산뿐만 아니라 철도 쪽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남북 경협 이슈, 그리고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은 관세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는 업종으로 방산업종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방산주가 다시 떠오르는 가운데 현대로템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셀바스 AI가 33%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정책 수혜로 오늘 올라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제가 후속주로 솔트룩스, 뭐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의 이제 후속주로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4월 9일 날 소개해드리고 나서 딱 일주일 만에 무려 30%가 넘는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개장 초반에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좀 됐죠.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은 오늘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된 이슈에 같이 이제 편승이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셀바스 AI 역시 뭐 셀바스 제가 메디보이스 이런 얘기 좀 설명드렸던 거 기억들 하실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의 삼성 종합병원하고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에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자회사로 또 셀바스 헬스케어, 요 셀바스 헬스케어가 바로 원격 진료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오전장에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좀 되면서 목표가는 이미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이미 목표가를 좀 넘어섰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45,000원 제시드렸던 목표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약간의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뒤로 조금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계속해서 지금 조정 이후에 또 급등하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익절 라인 한 13,500원만 설정을 좀 해놓으시고요. 요 자리 깨지지 않으면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전고점이었던 16,000원에서 16,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으니까요. 지금 정책 수혜주들 중에 제가 AI를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는 거의 모든 대선에서 여야가 이렇게 합치된 정책을 공약으로 밀어붙이는 적은 이번이 저는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AI는 여당 쪽이든 야당 쪽이든 어떤 후보가 됐건 간에 무조건 이번에 가장 좀 핵심적인 이제 공약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는 내내 가장 핵심적인 이제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단기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또 끝나고 나면 또다시 고점이 좀 높아지는 흐름이 좀 연출이 좀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원격 진료 관련해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나이백이 40% 수익 중에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 최근 또 끊임없이 올라주고 있어요. 네, 이 종목도 사실 4월 8일 날 소개해드리고 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도 고점이 지금 높아지면서 40%가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ABL 바이오 소개를 해드리면서 BBB 셔틀 플랫폼의 가치가 입증됐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ABL 바이오 주가도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실제로 ABL 바이오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에도 ABL 바이오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ABL 바이오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세게 올라가는 종목이 지금 나이백이라는 거거든요. BBB 셔틀 플랫폼과 MP201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쉬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조금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은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다 숨고르기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 숨고르기 조정을 거치고 있을 때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예요. 다음 주가 되면은 바로 미국의 아마케가 제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드시 좀 편입을 하셔야 된다. 특히 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존슨앤존슨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렉라자하고 리브리반드 병용요법의 1분기 매출만 1억 4천만 불이 넘어섰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2천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런 흐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조정을 이용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살 수 있는 기회다. 미국 아마케를 좀 대비해서 조정 시 이제 매수 관점을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하고 동행한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서 ABL 바이오가 흔들리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좀 높일 가능성이 좀 높다. 2차 목표가로 26,000원 정도 한번 제시를 좀 해드려 볼 테니까 목표가를 저기 위로 이제 좀 올려놓고 거의 한 50% 6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빌리언이 20% 수익 중에 있는데요. 지금은 아쉽게도 하락 전환했는데 지금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3빌리언도 이제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딱 이틀 만에 20%가 넘게 이제 수익을 기록을 좀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은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한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온코크로스라든지 3빌리언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번 주에 굉장히 좀 강한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됐잖아요. 미국 FDA에서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이제 폐지한다. 그러면 임상 과정에서 AI가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좀 커지는 거기 때문에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 상당히 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미국의 대장주 리커전 이제 파마슈티컬과 우리나라의 온코크로스, 3빌리언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강한 수주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신약 개발 성과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주가 이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빌리언도 오늘 1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왔었다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한번 넘었었거든요. 차익 매물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눌렀기 때문에 오히려 또 6,700원, 6,800원 요 구간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5일선 받쳐놓고 매수를 좀 하시면 이미 신고가 자리에서 매물 소화를 한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온코크로스 차트하고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리면은요. 온코크로스도 첫 번째 대시세가 분출이 좀 될 때 딱 이런 패턴으로 움직였어요. 한번 음봉 조정 받으면서 주가를 눌렀다가 누르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급등이 나오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3빌리언도 마찬가지로 최고가를 한번 뚫어놓고 차익 실현 나온 이후에 이런 식의 이제 고점 경신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코크로스 그리고 3빌리언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좀 보시면서 3빌리언은 6,600원, 6,700원 가격대는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3빌리언 여전히 보유하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관세 이슈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관세 무풍지대 관련된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9,300원 현재가로 휴메딕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외로 좀 잘 버티는 쪽이 의료기기 쪽이에요. APR이라든지 클래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과 휴메딕스는 의료기기 쪽은 아니고요. 피부 미용 이제 주사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알루론산을 가지고 필러라든지 보톡스 이런 것들이 톡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휴메딕스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휴메딕스는 또 원료의약품과 같은 이런 CMO 기능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런 이제 필러나 톡신 같은 이런 주사 제품들을 동남아시아 특히 이제 태국을 중심으로 베트남까지 굉장히 매출이 이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또 남미의 우리 브라질 쪽에 이제 수출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 2월 달에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월 달에는 300%, 2월 달에는 112%, 그리고 3월 달에도 무려 163%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브라질 쪽에 이제 수출이 좀 증가를 하면서 1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1분기에만 매출액이 이제 419억 원에 영업이익이 114억 정도,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시끄러운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관세에 대한 노이즈들이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또 부각됐다가 이런 이슈들이 이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주사제라든지 피부 미용과 관련된 기업들은 관세에 직접적인 타격이 없을 뿐더러 사실상 지금 멕시코라든지 브라질 이런 이제 남미 쪽,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 이런 쪽에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직수출은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좀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의 지역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제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관세 우려 때문에
때문에 주가도 한번 얻어맞았었거든요. 최근까지 한 33,000원대까지 조정이 좀 들어왔었다가 반등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요 구간에서 상방으로 한번 터닝이 나오면은 지난 12월 달에 만들었던 최고가 근처까지도 슈팅이 한번 진행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1차 목표가 47,000원 정도 좀 설정을 좀 해놓고요. 손절가는 35,000원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용기기 관련해서 수출 호재를 보여주고 있는 휴메딕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어제 이제 AI 다음은 결국 또 AI다. 역시나 오늘도 AI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약간 이제 가격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때문에 어제 제가 이제 양자 쪽도 한번 보시자. RCTK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핀테크 쪽 관련된 종목을 하나 준비를 좀 했거든요. 11,400원 현재가로 핑거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이 핀테크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 스마트 플랫폼과 B2C 이제 핀테크 서비스를 이제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뱅킹과 모바일 뱅킹 쪽에 이제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은 오늘 이 핑거라는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기본적인 본업보다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얘기. 우리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작년부터 굉장히 좀 높아졌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시장을 붐업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좀 내놨었는데 우리나라도 5대 가상화폐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잔고가 2조 4천억 원, 거의 뭐 최근에 2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가상화폐 시장의 이제 활성화와 함께 세제 개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화두가 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STO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모든 증권사들이 사실은 이 STO 시장에 출범하기에 앞서서 이미 시스템을 다 구축을 좀 해놨어요. 근데 제도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이 개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STO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의 본격적인 이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정책 수혜주로 이런 STO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제 핑거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NFT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제 이 토큰화된 이제 상품들을 이제 거래하는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공인된 거래소를 거치면서 이제 거래할 수 있어야 믿고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미리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핑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일단 1차적으로는 4월 초에 한번 이런 정책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해서 지금 고가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한 일주일 이상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부근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가격이 좀 지지된다라고 하면 2차 상승이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위치니까 지금의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TO 관련해서 핑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영민한 투자와 함께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